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원예특작가학원 기술지원과에 근무하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파프리카 소비 패턴 및 대응 전략인데요. 부제목으로 파프리카 생산 확대 이대로 좋은가를 붙여봤습니다. 최근에 특히 화두가 되는 게 이제 파프리카가 생산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거의 뭐 적자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확대해도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발표 내용은 파프리카 최근의 생산 내지는 농가 경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또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파프리카의 뭐 거의 한 40% 가까이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시장은 이상 없는 건지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 후에 파프리카가 산업으로서 성장하거나 아니면 발전하기 위해서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프리카의 생산 현황을 보면요. 재배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단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량은 2006년에서 2014년 사이 약 한 2.3배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걸 지역별로 재배 면적을 한번 보면요. 경상남도가 이렇게 꾸준히 지역별 생산 면적이 늘어났었는데 이렇게 쭉 꾸준히 늘어났었는데 강원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지금 면적상으로는 경상남도를 거의 넘어서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경상남도하고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 파프리카 생산량의 7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도가 우리나라면 사실상 파프리카 생산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량 면에서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여전히 경상남도가 생산량 면에서는 강원도를 약간 윗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역별 2006년하고 2014년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프리카로 보면 신흥산지입니다. 신흥산지인데도 불구하고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지역별 단수를 비교를 해보면 강원도가 약 한 1.72배 정도 늘었는데 경남 지역은 1.15배 증가하는데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금 현재는 경남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향후에 파프리카의 생산량 증가는 결국엔 강원도가 주도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의 경영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살펴본 이유는 지금 현재 파프리카를 생산하려고 시설 투자들을 해놓으셨는데 그 시설 투자를 파프리카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파프리카가 다른 시설 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소득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오이는 파프리카의 88% 수준밖에 안 되고요. 토마토는 78.2%, 딸기 같은 것도 74%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설 투자를 한 농가분들이 파프리카에서 토마토랑 딸기 쪽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여름철에 강원 지역에서 파프리카 생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남쪽 지방에서 여름철에 도저히 수입하지 않으면서 여름 작기만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은 일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파프리카가 생산이 과잉됐을 때 파프리카 산업 자체에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체류랑 관련된 품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농가 소득 수준을 봤더니만요. 농가 소득 수준은 사실상 최근 들어와서는 좀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로는 상승 기조를 보이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정체되는 기조에 있고요. 이 상승되는 사실은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단수가 늘어났고요. 또 수요와 공급 사이의 밸런스가 면서 평균 단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평균 단가가 앞으로는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의 전국 평균 소득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국 평균의 소득 수준을 보면 지금 시바르당 약 한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1,6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아까 방금 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비가 올라가면서 소득순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파프리카의 지역별 소득 수준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경남 지역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경남이 사실은 소득 수준은 탑 수준입니다. 탑 수준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프리카 산업자면 전북, 전남 지역이 상당히 파프리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봐왔는데요.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강원도보다 소득이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그래서 그 전북, 전남 부분에서 향후에 파프리카 생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남,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 투자가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 장목으로 전환 내지는 진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상당히 경직돼 있는데 강원도계통은 사실상 비닐하우스에다가 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계통은 돈이 안 되면 언제든지 타 장목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파프리카가 조금만 소득이 된다고 한다면 파프리카 쪽에 신규 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철원이나 화천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생산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지금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경남하고 전북하고 격차가 1.9배 정도에 달합니다. 소득 격차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북 지역이 절대적으로 과거의 경기도 지역이나 충청북도 지역에서 파프리카를 생산할 때 대부분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빠져나갔던 것처럼 전북 지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기도나 충청북도가 했던 그런 과거의 전철들을 되돌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파프리카의 지역별 농가 평균 소득 수준 변화를 보면요. 경남이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사실은 상당히 들쭉날쭉 편차가 좀 심합니다. 이 이유는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흥산지다 보니까 그 파프리카가 한 3, 4년 정도 주기로 그 품종들이 대부분 바뀌어 나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유연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약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단수량의 변화가 꽤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강원도의 이런 소득의 그 증폭 관계를 좀 키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강원도도 점점 재배 수준, 기술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현상들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경쟁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요. 2014년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2014년도 기준을 100이라고 2014년도 평균 단가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요. 단가가 20% 빠졌을 때, 25% 빠졌을 때, 30% 빠졌을 때, 35% 빠졌을 때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5% 하락하면 전남이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고요. 그 다음에 30% 하락하면 전북까지 마이너스로 돕니다. 그 다음에 35%가 하락하면 결국에는 경남까지 마이너스로 도는 형태예요. 여러분 35% 이상 빠졌을 때는 살아남는 산지가 강원도 하나밖에 지금 안 남는 상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라는 게 거의 20%, 25%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파프리카 가격이요. 그래서 향후에 상당히 산지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산지의 구조조정 내지는 소비 확대라는 톡단의 대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파프리카 산업이 상당히 위험스럽다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다음에 파프리카 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파프리카 약 한 6만여 톤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2만 3천 톤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36%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4만 1천 톤 중에요. 가락시장으로 유입되는 게 3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파프리카 시장은 가락시장에서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도매 시장에 대한 판매 촉진 대책이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요. 수출 비중이라는 게 거의 2006년도에 우리가 52%를 전 생산량 중에 52%를 수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36%가 수출 비중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파프리카 생산량을 계속 늘렸는데 수출로 빼줘야 국내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내수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커오니까 어느 정도 이걸 받쳐줬지만 최근에는 이따가 소비 트렌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가 줄고 있거든요. 파프리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수출도 이제 결국에는 소비 확대의 일환으로 수출도 적극적으로 양을 늘려가지만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이요.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파프리카 상위 계절별로 월별로 상위 2개 산지를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만
2008년도에 예를 들자면 여름철 산지 같은 경우에 강원도가 약 한 27%, 30% 수준에 있는데요. 2015년대가 봤더니 거의 50%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프리카가 나머지 이 경남 지역도 겨울철 산지에서 나오는 것도 비슷한 경향인데요. 결국에는 파프리카가 상위 산지들은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산지들은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낮춰가는, 결국에는 파프리카 생산면에서도 상당히 산지가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연평균 가격 추이를 보면요, 이렇게 계속 가격이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연도별로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요. 7월에서 11월 사이 여름철 파프리카 부분에 가격 하락이 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생산량이 적정 생산량이 있을 때는 가격이 한 6월, 7월까지 떨어지다가 7월 정도에서 갑자기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반등세가 상당히 완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가들이 7월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7월 이후에 반등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파프리카 농사를 좋았는데 이제는 7월 이후에 반등세도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파프리카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 관계가 있는 부분을 피망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피망 생산량은 거의 정체 경향에 있습니다. 지금 피망이 우리나라가 약 한 5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연간 5만 ton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생산량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만 톤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프리카의 증가세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만 이거는 이제 특정 법인 가락시장의 서울청가가 1999년도부터 거래했던 내역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건데요. 서울청가에 반입된 파프리카 피망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파프리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피망은 거의 변화가 없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만 톤 수준의 생산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파프리카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표를 특정 법인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프리카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초창기에는 다수학 품종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저장성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품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주일 이상 저장되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높아서 시장에서의 경락 가격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이런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 면적 조정하고 다수학 품종 도입, 저장성 개선 이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출하되는 주체는 농협 등을 통한 개통출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도매시장 안에서 주로 거래되는 내용들은 대형 벤더나 식자재 업체, 중소매형 마트,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나 피자 가게 같은 데서 수요는 계속 아직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 파프리카 소비 동향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파프리카의 소비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전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0년도 중반부터 패밀리 레스토랑하고 호텔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을 일부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95년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파프리카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을 염두한 파프리카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국내 출하에도 일부 관심을 갖게 되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파프리카는 상당히 고급 채소, 있는 사람들이 소위 먹는 채소, 뭐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 피자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피자 토핑용 재료로 일반적으로 피망을 다 썼었는데 그때 파프리카로 상당히 대체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파프리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을 하고 소비는 약간 정체 내지는 감소 경향에 직면을 하면서 결국은 파프리카 가격이 하락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주기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파프리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기에 상당히 접어든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파프리카 소비량 변화를 보면요, 파프리카 소비가 계속 쭉 늘었었는데 2013년부터 정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지금 1인당 파프리카를 약 한 800g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두정 박사님께서 토마토가 약 한 8kg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 10분의 1 정도 파프리카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하는 주제가 파프리카이기도 하지만
파프리카의 소비량이 향후에 진짜 2, 3kg 정도까지만 늘어나 준다면 상당히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소비자가 먹을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가구 원수별 파프리카 구입액을 봤더니만 사실은 소비자 파프리카 구입액하고 가구 원수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구 수가 많다고 해서 1인당 소비량을 곱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구매 빈도를 보면요. 소비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도수는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소량 구매가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소량 구매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가 이 뒤에서 구매처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월별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6, 7, 8월 달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0.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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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빈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1년에 총 구매하는 양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월별로 얼마 정도 구매하느냐고 놓고 보면 또 결국에는 그 구매 비율 자체도 여기가 6, 7, 8월에 대부분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소비가 5월에 가장 많고 11월에 가장 적은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데요. 이거를 연도별로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5월달 소비량하고 11월달 소비량을 놓고 봤더니만 아주 미비하긴 하지만 연도별로 소비가 상당히 평준화되는 경향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름철에 소비가 많았던 것들이 여름철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고 가을철, 겨울철 소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파프리카 구매처별 비율을 보면요. 2000년도하고 2010년하고 15년도 비교해보면 대형마트가 줄고 기업형 슈퍼나 소형 슈퍼가 늘었어요. 이건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량 구매가 늘었는데 그 소량 구매가 늘었는데 소비자들이 구매처로 기업형 슈퍼나 소형 슈퍼를 선택한다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선도를 상당히 중시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다 놓고 파프리카를 소비하는 이런 소비 패턴들은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프리카 부분의 선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과일로 채소류였겠죠. 소위 말해서 등산 갈 때도 파프리카 하나 꺼내서 물고 가면 좀 돈 좀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였지만 요즘에 등산 다니면서 파프리카 들고 다니면서 그거 갖고 뽕 때리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파프리카 자체에도 이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대중화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향후에도 파프리카 소비 확대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요. 과거에는 젊은층 중심으로 파프리카가 많이 소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파프리카 소비가 상당히 많이 견인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라는 부분과 소량 구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적절히 잘 조화를 했을 때 소비 확대의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파프리카 수출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파프리카는 99.9%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한데요. 최근 들어서 파프리카의 수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출 금액은 정체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이 지금 파프리카 수출을 해갖고 점유율이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파프리카를 수출할 때 점유율 더 높이려고 소위 말해서 소비 촉진을 하는 것 갖고는 우리나라 파프리카 수출 확대를 꾀하기는 힘들고요. 일본의 파프리카 수요 곡선 자체를 상향으로 시프트시키는 일본의 지금 1인당 파프리카 소비량이 약 한 400g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한 800g, 1kg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에서 과거에는 화란에서 파프리카 시장을 만들어놓은 거 우리가 숟가락만 얹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본 파프리카 시장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지금 수입되고 있는 파프리카가 약 한 4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게 약 한 4천여 톤 정도 생산이 되니까 한 4만 4천 톤 정도가 일본 내에서 파프리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일본은 피망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피망 수요가 지금 1년에 국내에서 출하되는 피망이 12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프리카가 피망 시장을 대체하면서 커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게 일본 내에서 파프리카 시장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여름철 산지가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여름철 산지인 화란산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밀어붙이는 동안에 그냥 더 열심히 밀어붙여갖고요. 화란을 완전히 일본 시장에서 구축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화란이 1년에 36만 톤 정도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그중에 2%가 안 되는 양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만 안 맞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일 때 확실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11년도 469엔에서 566엔으로 평균 단가는 올라갔는데 왜 결국에는 달러화로 비교했을 땐 금액이 떨어졌느냐? 이 환율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평균 단가는 122로 올라갔는데 환율은 66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 게 평균 단가 올라간 것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환율이 더 떨어졌던 게 결국에 이런 현상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내에 한국산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 여기에다가 소비시장 자체를, 소비국선 자체를 상향 시프트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일본 시장 편중 현상에서 좀 벗어나서 수급을 좀 다변화시키는 전략들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생산 면적하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6년에 키로당 단가, 16년 7월에 키로당 단가가 2014년 대비 20% 정도 하락한 2,8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 지역별로 마이너스로 소득이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 규모냐는 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장 종사자들이나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감각적으로 물어보면 남쪽 지방에는 400대 정도는 넘어야 소위 말해서 똔똔이 되지 않겠냐. 강원 지역에는 200대 하면 돼도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감각적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과연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지의 구조조정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 시장으로 3만 톤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도매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경매 중심의 거래를 정가 수입 매매로 좀 전환시켜서 말이죠. 선거래 후물류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러므로 해서 농가의 수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대책들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국내 파프리카 재배는 고정 투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작목으로서의 전환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프리카가 지금 현재 소비량이 단기간에 급감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소비를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최대의 지금 과제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기능성을 가미한 소량 소포장 판매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새로운 수요 환기, 수요 확대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소비 확대 전략들을 꾀할 수 있는 소재 개발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했는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